저는 혼자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30대 미혼 남자입니다. 여행을 원래부터 엄청 좋아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다니는 여행도 좋지만 혼자서 다니는 여행이 제 마음대로 다닐 수도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나라 분위기도 뒤숭숭해서 여러 명이 몰려다닐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짧은 국내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부산도 좋았고 제주도도 월차 하루 내고 2박 3일로 여행하기 너무 좋았어요. 여행의 좋은 점은 새로운 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경치 구경하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여행이 가장 좋은 점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얼마 전 기차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보통 저는 주말 이틀을 이용해서 1박 2일로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날도 토요일 아침 혼자 기차를 타기 위해 청량리역으로 향했어요. 많은 여행이 다 즐겁지만 특히나 기차 여행은 뭔가 사람을 설레게 하는 맛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국내 여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기차 안은 거의 만석이었어요. 저는 다행히 일찍 예매를 해서 창가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데 서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제 옆자리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앉더라고요. 한 20대 중반이나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키는 좀 작지만 귀엽고 몸매가 좋았어요. 남자한테 딱 인기 많게 생긴 여자라서 저도 마음이 설레고 눈길이 가더라고요. 혹시 이 여자가 이번 여행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인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 은근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기대감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반대쪽 통로 자리에 앉은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가만 들어보니 둘은 연인관계였습니다. 표예매를 늦게 해서 바로 옆에 붙은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통로를 사이에 두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예쁜 여자가 남자친구가 없을 리가 없지 않겠냐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저는 그냥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곧 출발했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지 슬슬 잠이 오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피곤하기도 했고 의자에 앉아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졸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어요. 제가 원래 잠귀가 좀 예민한 편이라 금방 알아채고 일어났습니다. 기차 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었고 기차 움직이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습니다. 옆자리 여자도 잠이 들었는지 제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졸고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몸을 제 쪽으로 바짝 돌려서 얼굴은 어깨에 기대고 손도 제 다리 위에 있으면서 너무 편하게 잠이 들어 있었어요. 아마도 잠결에 제가 남자친구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라서 둘 다 옷도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특히나 반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제게 바싹 기대니까 서로 다리에 맨살이 닿더라고요.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는데 반대편을 보니 그녀의 남자친구도 정신없이 골아 떨어져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잠이 확 깨고 옆자리 여자를 너무 의식하게 되어서 더 이상 졸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완전 몸을 제 쪽으로 밀착하고 아예 한쪽 손으로는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안겨서 자고 있었어요. 평소 잠버릇이 조금 고약한 여자인지 다리 한쪽도 제 다리 위로 올라오고 이러다가 제 위에 올라탈 기세였습니다. 저는 완전 창가 쪽으로 밀려 앉아서 자리가 너무 불편했지만 그건 중요한 일도 아니었어요. 괜히 깨어있다가는 나중에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 같아서 잠든 척을 하고 있었죠.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제게 붙어있는 그녀가 점점 제 몸에 비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리도 그렇고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 손도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뭔가 자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느낌이 이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손길이 이상해서 제가 살짝 고개를 숙여 그녀의 얼굴을 봤는데 역시나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를 뻔했는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리는 계속 제 다리에 비비고 있었고 제 허리를 끌어안은 손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거 뭔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냥 모르는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옆자리에 남자친구가 잘 자고 있는지 슬쩍 확인하고는 그녀의 입술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입을 맞추자 오히려 그녀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깊게 키스를 하더라고요. 기차가 밖을 달리면서 주변이 밝을 때는 가만히 안겨 있다가 터널에만 들어와서 주변이 어두워지면 제 입술에 달려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그렇게 짜릿한 키스는 처음이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제 옆에 달라붙어서 키스를 하던 그녀가 우리가 내려야 할 강릉역에 도착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가버렸고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조금 얼떨떨한 기분이었지만 그냥 여행 중에 있는 작은 사고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어차피 남자친구도 있는 여자였고 다시 만나긴 힘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다음부터는 맛있는 음식 먹고 여행하러 다니느라 기차에서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놀았어요. 신나게 놀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자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닐 때 숙박을 항상 게스트하우스에서 해결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고 게스트하우스의 특성상 저녁이 되면 젊은 남녀가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도 정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체크인을 하고 저녁 10시부터 맥주 파티를 한다고 해서 저도 나갔어요.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맛있는 음식과 맥주를 마시면서 그날 숙박하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치 운명처럼 기차 옆자리에 그녀를 만났어요. 서로가 한눈에 알아봤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바로 남자친구가 앉아 있었고 서로 눈빛은 교환했는데 어색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술자리 내내 그녀와 이야기 한번 나누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철벽 방어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했어요. 다른 예쁜 여자들도 많았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술만 진탕 먹다가 방에 돌아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잠은 오지 않고 오히려 정신이 더 멀쩡했어요. 아무래도 아까 그녀와 이야기 한번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잠도 안 오는데 밖에서 산책이나 하자 싶어서 숙소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한참 밤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밤중이고 주변에 가로등도 별로 없어서 어두웠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마터면 소리 지를 뻔했는데 누군지 확인했더니 아까 그녀더라고요. 자기도 잠이 안 와서 밖에 나왔는데 제가 있길래 같이 산책하러 왔답니다. 여자랑 맺어지려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싶었어요. 저랑 그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하다가 어느 조용한 벤치에 앉아 서로 입을 맞췄어요. 아까 기차 안에서부터 교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색함도 없더라고요. 뭔가 운명인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고 그 여자는 이번 여행에서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는 그녀가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다시 터널이 나오면 진한 키스를 서로 나누었어요. 여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불타오른 것이 얼마만인가 싶더라고요. 다른 여자들과는 달리 너무 빠르게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닌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는데 조금은 엉뚱하고 화끈한 매력의 그녀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올라와서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다가 지금은 진지하게 사귀고 있어요. 둘 다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주말만 되면 가까운 곳으로 함께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하는 여행을 좋아하지만 그녀와 둘이 하는 여행도 정말 즐거운 것 같네요. 앞으로도 둘이서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